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주 간단히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자, 메모리 중심인데 비메모리랑 양쪽에 걸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네, 상승하기 전에 이 구간부터 해서 반도체 업황 올해 시장이 그렇게 상반기에 엄청나게 좋은 시장은 아닌데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전자 업종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호황이어야, 경기가 좋아야지 판매가 잘 되겠죠. 수출이 잘 된다. 그리고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에서 악성 리포트를 1년 일찍 내서 주가 하락이 미리 반영이 돼서 그러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 기본이에요. 데이터 처리하는데 반도체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인공지능이라던가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길이라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AI 쪽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다 해당되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도 스마트만 들어가면 다 해당되잖아요. 자, 5G는 통신 아닌가요? 통신도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걸 뭘로 처리할 거예요? 처리하는데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더더욱 많이 쓰이게 됩니다. 더더욱 고용량이 쓰이게 되고 더더욱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서버용 데이터 처리 센터 쪽으로 해서 서버용 CPU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VGA가 있고 메인보드가 있고 이런 주요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SSD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주요 부품들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중앙처리 장치 없으면 말짱 꽝이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사태다.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1월부터 계속 꾸준히 반도체 관련 쪽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10종목 드렸고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흐름은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고점을 돌파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8월부터는 주도주로 반도체 관련주들 IT 쪽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1900포인트를 이탈할 때 남들은 1500 얘기할 때 저는 주도주의 얘기를 했죠. 주도주는 언제 나온다? 상승장에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언제 회복된다? 3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게 둔화되기 시작하면 되고 4분기에 하락이 멈춰서 4분기 끝자락에 이렇게 살짝 턴되려고 하는 요것만 보여줘도 된다. 가능성만 보여도 된다. 반도체 업황에 회복되는 거는 내년이다. 만약에 이게 조금 당겨져서 4분기부터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아주 좋은 거고 근데 미중무역 협상 아직 타결 안 됐잖아요. 합의가 돼야지 글로벌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 텐데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해결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다 일본이 또 시비 걸고 있죠. 소재 규제. 해결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소재 규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의 인상 혹은 하락의 둔화에는 일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걸 봐야겠지만 지금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고 반도체 가격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으면 호재로 작용했지. 글로벌 경기 안 좋은 부분에서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등의 감산 조치로 그나마 좀 나아졌다. 도시바 정전 사태도 SSD 쪽에는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의 호황을 대비해야 된다. 중간에 AMD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AMD가 여름에 출시되면서 AMD가 출시된 게 아니죠. AMD에서 라이젠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굉장히 가성비로 해서 인텔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점유율이 인텔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서버용도 괜찮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인텔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고가 정책을 고수하던 인텔이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랑 제 주변에는 대부분 컴퓨터를 살 때 예산을 먼저 산정을 해요.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이다, 뭐 300만 원이다, 뭐 400만 원이다. 이렇게 예산을 산정해 놓고 이거에 맞는 부품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CPU 가격이 다운이 됐다. 그럼 다른 쪽에 어디를 높여요?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은 보통 늘리는 게 저는 메모리 먼저 늘리고요. 메모리 먼저 늘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VGA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이 순서고 뭐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메인보드나 이런 쪽을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이 메인보드까지 그렇게 조예가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메모리랑 VGA 쪽을 높인다. 왜냐면 CPU 살 금액이 낮아졌으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 남는 스펙을 다른 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메모리나 VGA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저한테 조언해 주실 분 있으면 컴퓨터 박사분들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당연히 메모리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해지겠죠. 아주 강력하진 않아도. 보통은 VGA를 더 많이 보시긴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저는 메모리 우선으로 보는데 그래서 수혜는 충분히 볼 수 있다. CPU 가격 인하도.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데 예상치보다는 나았고 이 이유가 재고 감소. 지금 내년에 서버용 CPU가 인텔에서 출시되면은 그리고 AMD 쪽에서도 뭐 판매가 되고 있고 이쪽으로 해서 서버용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메모리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닥권일 때 미리 매수를 해놓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재고가 빨리 소진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인상되는 거니까요. 지금 좋은 이슈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반도체 가격은 하락 중이고요. 안정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4분기고 뭐 다음 달까지 봐야겠지만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일매일 주가 읽어드리고 있죠. 여기 기존에도 43,000원 구간 만약에 41,5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부터 41,000원 사이에는 저로의 물량을 크게 늘릴 구간이고 43,500원에서 44,000원 사이에도 계속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7,500원이 올해는 중간까지는 계속 저항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8월 이후에는 돌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쯤이면 돌파될 때도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돌파를 했죠. 그리고 5만 원의 저항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저항받고 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빨리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돌파했다라는 것은 생각한 것보다 누구보다 주도주가 될 것이고 상승장이 나올 것이고 말씀을 드렸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던 올해 시장 상황상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게 5만 원 위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액면 분할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진입을 하셨고 그래서 이 구간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매물을 많이 소화하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52,500원 구간에 붙었는데 돌파를 빠르게 해도 좋고 좀 쉬면서 21선 지지 받고 가도 좋고 다 좋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추세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뭐 양대 산맥이죠. 반도체 하면은.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6,000원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탈했을 때는 가격적 메리트는 있다 하지만 속도는 66,000원 회복해야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회복하니까 속도가 정말로 빨라지죠. 한 차례 더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이날 말씀 66,000원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구간이 저로의 매수 구간입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으셨지만
일부 들으신 분들은 66,000에 매수하신 분들, 왜냐면 이때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7월 달에 하이닉스를 매수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에, 여기가 저점 구간입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동의해 주셨고, 대다수의 분들은 에이 무슨 반도체주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날 21선 갭상승 돌파한 곳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61선도 갭으로 돌파한 거 아주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3,000원 구간에서는 돌파 시도는 나와도 한번 저항받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제 생각보다 빠르게 간 거예요. 73,000원도 갭으로 돌파하면서 와, 하이닉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미쳤습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을 때 위에서 잡는 것보다 추격 매수하지 말고 73,000원 구간으로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야 된다 했는데, 이중바닥 너무 이쁘게 찍었죠. 올라가면서 살짝 조정, 그리고 올라가고 이중바닥 찍고 또 상승. 너무나 전형적으로 추세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이중바닥 찍고 상승한 다음에 이 구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이렇게 하락 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블록들 이슈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나왔을 때도 이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일날, 이게 금요일이었죠. 24일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를 만족해주면 좋고, 더 좋게 나오면 좋고, 그리고 기대치를 약간 하회해도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뿐이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료 노출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61선 전후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날 하루 안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셨죠. 블록딜 나온 날. 이때 뒤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원분들이 매수하는 타이밍이라서 유료 회원분들 매수한 타이밍을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신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고요. 매수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 구간에서도 계속 뭐 매수 타이밍이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없는 분들도 이 구간에서는 다시 20% 정도는 들고 가자. 만약에 더 내려서 73,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럼 더 산다. 66,000원은 안 줄 것 같다. 주면은 여기서는 물량을 정말 크게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는 신이 주신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대신 조건은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빠르게 요 하락 추세를 상단 부분을 돌파해야 된다. 돌파한 다음에 하락이 나왔을 때도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두 번 잘 받았죠. 이제는 올라가줘야 되는 타이밍이야, 하이닉스는. 타이밍 자체는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뭐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움직여야지 하이닉스가 강해지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삼성전자가 시더라도 하이닉스가 이끌고 가서 52주 신고가를 더 돌파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데.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7,000원 유지해줘야 된다. 이 구간을 기존에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돌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구간만 유지해주면은 뭐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다. 자, 이거 1월 달에 말씀드렸죠. 제가 1월 달에 보시면은 자, 1월 달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면서 뭐 이때 11,000원 이하였으니까 만원 뭐 중반 정도였으니까 만원대에서 이 종목은 13,500원 저항, 15,000원 저항, 17,000원 저항,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19,000원 저항, 12,000원, 아니, 그 다음 22,000원과 여기 작은 저항 있고 24,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 있다. 22,000원에서 24,000원. 만원일 때 22,000원에서 24,000원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업황이 회복되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이상 가는 거는 일단 2만원 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22,000원, 24,000원까지는 어려운 구간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17,000원까지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 왔죠. 다음은 뭐 19,000원이고 이렇게 저항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죠. 지금 21선도 다 따라 올라갔고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조정받고 쉬고 있는 타이밍인데도 좋은 겁니다.
실리콘웍스, DB하이텍이 뭐 파운드리의 강자라면 실리콘웍스는 팹리스 쪽의 강자인데 얘는 LG그룹주라서 조금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뭐 불안하신 분들은 이 종목은 제외하고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실리콘웍스 쪽은 주력 뭐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매매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LG그룹주라서 뭐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제외하고 보면 된다. 4만원 이탈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만원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37,000원까지 이탈하니까 여기 약세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얘는 37,000원 회복되면은 적어도 최약소 구간은 벗어나고 4만원 사이에서는 중립 구간 4만원을 넘어가야지 이제 강세 구간을 돌입하는데 지금 가격에서 4만원만 해도 꽤 많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회사가 조금 약하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양봉을 하나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요 양봉 적산병 요 세워준 거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거래량이 늘고 있다 올라갈 때 이 부분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는 있죠. 물론 더 적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실리콘웍스는. 그래도 지금 적어도 올라가려는 모양을 만들고 있고 올라갈 때 기존엔 거래량이 잘 안 실렸었는데 이제는 거래량이 조금은 실리고 있다. 좀 더 강한 양봉이 좀 더 하나 나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 이렇게 하나 나온 다음에 강력한 양봉이 이렇게 37,000원에 붙여가지고 나오면은 그때 되면은 뭐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이 많으니까 조금 빠르게 갈게요. 자,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목도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 그 봄 정도였죠. 2만원 넘어갈 때 위쪽에서 한번 정리하고 밑에서 재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가격까지 또 다시 줬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때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중국이 합의문 찢어버리고 지중률 인하하면서 장기전을 돌입했죠. 그래서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조정이. 사실은 여기까지 내렸다 바로 이렇게 금방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반년 이상 지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어졌지만 테스도 결국에는 갈 자리를 가고 있죠. 그래서 8월에서 9월 사이에도 테스 뭐 반도체 관련도 계속 말씀드렸죠. 15,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시면은 절호의 타이밍이다. 벌써 50% 이상은 왔다가 두 번 돌파 시도하고 지금 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힘을 잘 모으고 있죠. 여기서 돌파해내서 21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돌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2,500원 참고하시고요. 2만원 구간에서는 뭐 아주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부터 뭐 내려간다 싶으면은 그 다음 지지 구간에서 분할로 추가로 더 매수하시면 되겠죠. 위쪽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조금씩 매수하시면 되죠. 분할로 10% 내려오면 10%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죠. 원하는 금액에서 많이 매수하시면 되고. 원익 IPS 이거는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동돼 있다. 반도체만 하는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원익 테라세미콘도 흡수 합병해가지고 덩치가 커진. 이제는 이제 뭐 DB하이텍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뭐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만 상승하면 제가 볼 때 2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조 1천억인데 지금 시총 2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종목이고 이 35,000원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요 근처에 오면은 31,000원 이하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21선 이제 슬슬 올라타야 되는 구간이 왔어요. 얘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올라타야 되는 구간이 왔고 올라타게 되면은 34,500원 여기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건드리고 돌파해 줘야 된다. 약간은 더 조정을 받아도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22,500원 말씀드렸었죠. 35,000원까지 왔다 간 거니까 충분히 조정을 받고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쉴 때 이 저점 구간에 내려왔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저항 구간 말고 지지선 구간에서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잘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음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도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9,500원에서 16,100원까지 강력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16,000원 돌파는 한 번에는 어려우니까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쉬고 있다. 13,000에서 13,500원 이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뭐 표시가 돼 있죠. 기존부터 계속 표시해드렸던 구간이니까
다시 매수자리로 왔는데 이제는 이 21선이 가파르게 꺾이기 전에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줄 필요가 있어요. 14,000원 쪽으로 붙어줘야 되고 21선을 올라타면 더 좋고요. 21선 공방 버린 다음에 다시 16,000원 한 번, 두 번 정도 뭐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돌파 돼야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테크윙. 테크윙 같은 경우는 좀 약해요. 11,000원 부근에서는 좀 유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61선 이탈하지 않고 1,500원 위쪽에서 좀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약해요. 수급이 좀 약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11,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좀 약한 구간이고 이걸 넘어가야 된다. 여기가 중립 구간. 12,500원을 넘어가야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솔브레인.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솔브레인은 이때 뭐 절묘하게 말씀드렸죠. 7월 첫날 이 일본에서 소재 규제한 다음에 대장주로 뽑은 게 동진 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뭐 이런 쪽 당연히 대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후성이나 워닝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등등등등 쭉 소개를 해드리면서 동진 세미캠이 먼저 치고 가서 포토리스트 쪽이 먼저 치고 가서 브라우서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후성이나 다 이렇게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 근데 솔브레인이 왜 여기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솔브레인 이날 마이너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이거 46,000원대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얘가 삼성전자를 믿고 가셔도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투자해서 제가 DNF 대신 이 두 종목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믿고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대장주로 해서 9만원까지 6만원대에 매수한 게 9만원대까지 갔죠.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는 종목의 거의 정석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한 다음에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위쪽으로 수렴을 해갔죠. 하락이 아니라 기간 조정 성격으로 수렴해갔다. 얘가 아주 강력한 조정이다. 조정이 강하다는 게 아니죠. 강한 종목의 조정이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강한 종목의 조정을 딱 표본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급등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아래 구간에서는 당연히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가격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선 넘어가서 이제 9만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한 번은 아니더라도 두세 번 걸리더라도 돌파하게 되면 10만원대 어렵지 않겠죠. 시총 10위권 안도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유진테크 중간에 두 종목을 더 보여드렸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15,500원까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14,000원에서 잠깐 쉬더니 15,000원까지는 당연히 넘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16,000원대까지 찍고 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다음에 이 12,000원에서만 매수하셨어도 상당히 뭐 좋은 결과가 나셨겠죠. 자, DNF 예, DNF의 경우도 이 종목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얘가 쉬고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종목이 가야 됩니다라고 7, 8월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DNF도 강력한 모습으로 9,000원대까지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거의 10,000원 근처까지 갔죠. 9,950원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거예요. 9,000원 요 아래쪽에서는 잘 유지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61선 쪽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61선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만약에 8,000원 구간까지 밀린다면 2차 매수하면 되죠. 1차, 2차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반도체 종목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심텍이나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온 거 보세요. 바닥권에서 4,800원대, 그러니까 5,000원 이하에서 지금 2배 이상 올라왔잖아요. 심텍도. 이 종목은 이렇게 1,500원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심텍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텍홀딩스도 기존에 8월까지만 해도 이 바닥권을 형성하던 종목이
1130원대에서 지금 1900원까지 한번 찍고 1900원대를 찍고 1700원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다. 1700원 돌파하면 얘도 또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덕사나이 메탈도 오늘 또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얘는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조금 아쉽고요. 더 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이 6,400원, 6,500원 이 구간에 저항을 한번 살짝 받았다. 만약에 내일 거래량을 늘리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돌파의 가능성이 있고 아니다라고 하면 얘도 한 차례는 맞고 좀 쉬었다가는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추가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요. 이렇게만 해도 지금 14, 5종목 되잖아요. 심택을 한 종목이라 치면 4종목, 심택 홀딩스랑 나눠서 보면 15종목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반도체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술력 좋은 기업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지금 주도주 계열 중에서 좀 쉬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매를 하세요. 특히 소외주들 보유하신 분들 어렵다 뭐 왜 내 종목만 안 오르냐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아모레퍼시픽이랑 뭐 모두투어랑 이런 종목들 나오면은 반등 나오면은 계속 말씀드리죠. 저게 물론 매도한 저항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 종목들로 계속 매매하는 것보다 저는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외주들 지금 반등 나오는 종목들 내 본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은 좀 아프지만 반등 나왔을 때 적당히 적어도 3분의 1, 뭐 2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두세 번 나눠서라도 이제 손절을 하시고 저는 주도주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도주 중에서 뭐 가장 상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내년까지 해가지고 지금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기쁨을 안겨다 주었고 내년까지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어요. 제 영상을. 그러면은 머리로 이해된 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고등가족 교육을 거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주식을 이 정도까지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이라면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해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실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알고 있어도 심리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실천이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뭐 서비스든 뭐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아니면 종목 관점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죠. 저희 본문 내용 보시면은 그 링크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체크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면은 내년에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하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생각이 틀린 게 없다. 저 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실천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